오늘의 한랭킹 세 번째는 야 어디서 감히 막말 논란입니다. 그제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국회의원 2명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가는 말이 아주 거칠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 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굉장히 논평 말투 양쪽에 거친 설전을 지금 오가고 있는데 보니까 류호정 의원은 92년생, 문정복 의원은 67년생, 한 25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서로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싶긴 해요. 뭐 나이 차이로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저희 집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나이, 뭐 신구, 요즘엔 신구 격돌이 뭐 여야에서 많은데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동료로 대하고 파트너로 대하는 예의와 자세의 문제다. 근데 지금 뭐 이걸 활자로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정말 이런 또 거친 막말이 오갔구나 그랬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현장이 저 생생한 느낌은 굉장히 신경질적이 돼 있고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저작거리에 싸움 난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양쪽 저는 두 의원 다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과거를 좀 연상을 해보면 자 어른이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 뭐랄까 좀 바닥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젊은이가 그랬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더 야단쳐야 될까요?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야단칩니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까불었을 때 선생님이 가장 충격적으로 행동한 게 뭐가 기억나냐면 너희를 제대로 못 가르친 나의 탓이다. 나를 쳐라. 그리고 회초리를 가지고 반장 나와. 나 때려. 이럴 때가 제일 전 충격받았어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저는 어른이 결국은 자기가 자제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더 나쁘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끝까지 바락바락 예의를 어겨도 어른이 끝까지 품위를 지키면요. 누가 집니까? 젊은이가 집니다. 근데 저기서는 연배 높은 사람이 진 거예요. 선배가. 왜? 똑같은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권에서 요새 경륜, 에베레스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품격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저 경우에는 좀 문 의원이 조금 더 자제했더라면 오히려 류호정 의원이 부끄러워졌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은 점 아쉽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정의당에서는 문정복 의원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류호정 의원이 아무런 맥락 없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제 말을 끄는 것이라며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가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지금 박준영 후보자가 외교 횡랑으로 그래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정복 의원은 이제 그 외교 횡랑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이삿짐이다. 왜냐면 외교 횡랑은 외교 관계에서 이제 일체 뜯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외교 횡랑으로 오는 건 아니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당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배진교 원내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유호정 의원이 무슨 당신이냐 지금 왜 당신이 우리 원내대표한테 왜 당신이라고 그러느냐 당신 큰 당의 사람이 우리 작은 당 무시하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붙었고 저걸 나중에 이제 이 문정복 의원은 저기서 정의당 의원들이 나한테 사과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 원내대표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저걸 현장 가서 바로 그 대놔 놓고 당신 그 잘못했지 않냐고 따질 수,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례한 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야지. 아니, 정당의 원내대표가 가서 연설한 부분을 저렇게 현장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당신 잘못해야겠어.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유호정 의원이 바로 이제 그걸 한 것도 그것도 좀 과한 행동이라 봅니다. 저는 왜 국회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는 그래도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 끝나면 여야 의원들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체 그런 게 없다고 그럽니다. 워낙 여야 간이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꼭 붙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라도 해야 그 다음에 본인이 말이 좀 자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의원한테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꼭 붙이시거든요. 그래야지만 자기 감정도 좀 다스리고 험한 말을 좀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라는 공간은 영국의 국회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무리 험한 말을 하더라도 꼭 저런 예의를 갖추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워낙 이게 처음에 하니까 지금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꼭 저기서 한마디 존경하는 유 의원님, 존경하는 문 의원님 했더라면 저렇게 험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오히려 어른이 어린 동료를 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하태경 의원도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안하무인격 태도의 꼰대 정치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무리 상대당의 원내대표 발언이 잘못됐더라도 바로 와서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을 꼰대 정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지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예전부터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자처하고 나서고 있죠.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이제 불공정 노예 계약의 문제에도 적극 뛰어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청년들로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받으면서 자기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정복 의원이 청년인 유호정 의원에게 이제 그 어떤 거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이 그걸 가지고 나서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하태경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청년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보다도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까지 지금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고 이렇게 바로 와서 이렇게 항의를 거치게 하는 사례가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유호정 의원의 대응도 보면은 우리 당이 우습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야당을 대하는 어떤 독선적인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청년 문제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자 문정복 의원은 당신이란 표현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아닌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가리킨 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문 의원의 당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재보고를 실시할 때는 해당 지역을 무공천으로 하겠다라고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정재 의원 보고 얘기해도 돼요. 당시 발언했으니까. 감나라 변나라 껴들지 마세요. 본회의장에서 몸싸움뿐 아니라 막말, 퇴치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문정복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S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할당제 30% 때문에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면 되는 거냐 이것이야말로 꼰대 마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를 두고 문정복 의원은 윤희숙 의원님 능력이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 되신 겁니까? 라고 또 지적을 한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박준영 후보자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결국 박준영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 보니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거는 지금 이제 임 장관인데 문제는 이 여성 30%를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해주고 안 했다는 게 이제 뭐 청와대나 일부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능력이 없는데도 저렇게 임명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성들 같은 경우도 아니 아무리 유리천장을 깬다고 하지만 유리천장도 정당한 방법으로 깨야지만이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오히려 저렇게 이 30%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모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우리나라의 평등 자체가 강제적으로 한 이유가 아직까지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해서 뭔가 균형을 유지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판한 것을 지금 뭐 이 윤희숙 의원은 개인을 한테 대고 당신도 능력 없는데 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저런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장관을 언급하며 이공계 분야에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채널A 취재진이 만난 여대생들의 생각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임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과 여대생의 생각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분야예요.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좀 역차별의 프레임이 씌어서 더 실력 있는 여성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 있고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실 만한 분들의 그런 의미를 오히려 퇴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평론가님 입장이 좀 엇갈리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성이라서 임명됐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한국 여성단체에서는 규탄 성명서까지 냈는데 수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30% 맞추기 위한 게 아니냐. 되려 양성평등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다 복잡합니다. 젠더 문제가 등장하면요. 정말 복잡해서 전 이 해법을 모르겠는데 지금 저 말 다 틀려요. 청문회를 통해서 무슨 능력을 검증받았어요. 도덕성 검증만 하다 끝났는데. 근데 외유성 출장 문제가 가장 컸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작은 거고 별게 아닙니다. 개인 비용을 다 냈다면 호텔방을 가족이 같이 쓴 게 반 비용을 냈어야 한다라는 게 야당 의원 주장인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학자가 오면 가족과 오면 방은 하나씩 별도로 준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 개인 비용을 공비로 썼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논문 밀어주기예요. 근데 이걸 과학기술계는 별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이 장관이 돼버렸어요. 논란만 큽니다. 이제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꼰대 이렇게 논란을 다뤘었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유연하지 못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국민의힘에서도 꼰대 논란에 휩싸인 의원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조혜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제 이름을 조경태를 조혜진을 짓죠.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보면 안 됩니다.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아니, 두 분이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혜진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하셔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제가 잠깐 실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3선이고 제가 5선입니다.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선수는 좀 헷갈려요. 그것까지 막 달달달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게스트로 초대를 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건 알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으네요. 네, 진행자가 조경태 의원을 조혜진 의원으로 잘못 말하자 조경태 의원이 여러 차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현주 의원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저렇게 정색하고 하면 오히려 저기 사회자가 더 무한한 지경인데요. 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조경태 의원이 5선인데 왜 저렇게 모를까? 바로 저런 것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5선까지 했으면서 이름이 각인되지 않는 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뭘 했냐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경태 의원도 저렇게 이제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 화내지 마시고 왜 자기 이름이 저렇게 각인되지 못했는가? 국민들의 힘에 사회자의 힘에 각인되지 못하는가? 본인이 내세울 만한 어떤 정치의 성과가 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현정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